안녕하세요. 신지원 에듀 전기기능사 제3과목 전기설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8 저압 옥내 배선 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옥내 배선 공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그 전기 설비 기준, 즉 법령에 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양들을 사실 전부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잘 나오는 문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만 제가 찝어드릴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말리진 않겠지만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저압 옥내 전로의 대지전압과 배선입니다. 주택의 옥내 전로 대지전압 같은 경우는요, 주택의 옥내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며 사용전압은 400V 이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주택의 전로 입구에는 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 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기 때문에 이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3번과 4번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는데, 전격 소비 전력 3kW 이상의 전기기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된다. 사실은 이제 전부 다 안전에 관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용량 콘센트를 시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번과 3번과 5번이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용과 설비에서의 전압 강화가 있는데요. 수용과 설비에서 인입구까지의 기기까지의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것은, 조명 설비는 이제 말 들어서 220V를 제공을 했다고 하면은 3% 정도 이제 하강이 되고, 기타 설비들은 5% 정도 이제 하강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수용가, 이렇게 수용가가 있고요. 이제 인입구가 여기서 이제 전기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기 기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인입구가 들어갔을 때 조명 설비는 3%, 기타 설비는 5% 정도 전압 강화가 일어나더라. 이 전선로에서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다음은 배선 설비 공사의 종류인데요. 전선과 케이블의 사용 가능한 공사 방법입니다. 먼저 나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 피복이 없는 그냥 진짜 도체만 있는 그런 전선을 나전선이라고 하고요. 절연 전선은 절연 처리가 되어 있는 전선. 케이블 같은 경우는 단심은 이렇게 케이블 피복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걸 단심이라고 하고요.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는 사심이라든지 뭐 6심이라든지 8심이라든지 7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심이라고 합니다. 애자 공사를 할 때는요, 나전선, 절연전선 사용 가능하지만 케이블은 사용이 안 된다. 전선과 할 때는 나전선은 사용이 안 되고, 절연전선, 다심, 단심 케이블 되더라.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한 공사에 따른 사용 가능한 전선 종류가 따로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는 거는 이렇게 보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 낼 게 없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틀려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공사 방법의 분류인데요. 애자 공사는 그 말 그대로 애자 공사고요. 전선관 같은 경우는 합성수지관, PVC, 금속관, 가요전선관 이렇게 공사를 나눌 수 있고요. 케이블 공사는 비고정, 직접 고정, 지지선 이렇게 있고, 케이블 덕팅, 트렁킹, 트레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플로 덕트, 셀룰러, 금속 덕트가 있고, 합성 수지 모드, 금속 모드, 금속 트렁킹, 그다음에 트레이는 트레이 공사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방법에 이런 종류가 있구나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애자 공사인데요. 이제 애자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장소에서 이제 할 수가 있느냐. 인데요. 노출 장소에서 건조한 장소, 급외 가능하고, 은폐 장소에서는 점검 가능한 곳은 건조한 장소, 급외. 점검 불가능한 곳은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전선의 이격거리 같은 경우에는 400V 이하와 400V를 초과할 경우 그 장소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고, 전선 상옥은 60mm 이상, 전선과 조명제 사이는 25mm 이상이고, 건조한 장소가 아닌 곳은 45mm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전선의 지지점 같은 경우는
윗면,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2m 이하, 사용전압이 400V 초과 조종제에 따라 붙이는 경우 6m 이하다. 그리고 애자는 절연성과 내수성, 그리고 난연성이 있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 유형 문제입니다. 저압배선은 조명 설비로 배선하는 경우 인입구까지 기기까지 전압강은 몇 프로 이하로 해야 되는가? 조명 설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몇 프로였죠? 아까 전에 5%가 있었고 3%가 있었는데 조명 설비는 이제 3%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저압 옥내 배선에서 애자 사용 공사를 할 때 올바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상호 간격은 6cm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6cm은 60mm였죠. 60mm였는데 이런 식으로 단위를 바꿔서 나오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줄을 줬다가 갑자기 줄을 주게 되면 단위가 이제 3개가 빠지죠. 0이 3개가 빠지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함정에 빠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단위는 항상 봐주셔야 됩니다. 절연성, 난연성 무관하고요. 초과하는 경우 이격거리 2.5cm 미만이 이상이죠. 그 다음에 지지연 거리는 조형제 윗면,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 2m 이상이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배선 설비 공사 종류에서 합성 수지관 공사인데요. 합성 수지관은 경질 폴리염화 비닐 전선관, 합성 수지 가요 전선관, 파성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등을 의미하더라. 말이 정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합성 수지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금속관에 비해 경량이고 내식성에 뛰어난 장점이 있지만 기계적 강도가 낮고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작용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합성 수지관은요. 금속관과 비교해서 이 내용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성수지관 시설 장소는 모든 곳이 가능하다. 그런데 아까 전에 지금 뭐죠? 온도 변화에 신축 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합성수지관 공사에서 똑같은 거네요. 넘어가게 되고 다음은 합성수지관의 배선입니다. 사용전선은 절연전선이어야 하고 오기형 비닐전선은 제외해야 되고요.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전선 안에서 접속점이 없어야 된다. 절연도체의 내부 단면적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어떤 것에? 합성수지관 단면적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한 번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외우는 것도 좋지만 기출 문제에 이제 이런 문구들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출 문제로부터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격 같은 경우는 두께 2mm 이상을 사용하더라라고 하고요. 호칭은 안찌름 기준으로 미리 단위로 짝수로 표현한다. 깨알 같지만 이런 문제들도 홀수냐 짝수냐 아니면은 19, 14, 8, 4 이렇게 줘놓고 합성수지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홀수이기 때문에 19는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 한 분의 길이는 4m다. 4.0m라고 되어 있죠. 4m다. 이거는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관의 끝부분과 안쪽면은 전선의 피부를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해야 된다. 만약에 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절단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조금 이제 이물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전선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 이물질에 의해서 피부에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쪽 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리머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배선 공부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부속품의 시설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좀 더 봐주시면 되고, 관의 지지점 사이 거리는 1.5m 이하, 요거는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관 상호관을 연결하거나 관과 박스를 연결할 경우 관을 삽입하는 길이는 관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하는 건 0.8배다 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을 직각으로 구부릴 경우 곡률 반경은 통상적으로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는데, 관 내경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이제 그 안쪽으로 이제 다닐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안쪽을 내경이라고 하고 이 바깥쪽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곡률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내경이 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곡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곡률 R이 있다면 얘가 6R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관을 삽입하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박스가 있었을 때 관을 삽입할 때는 반드시 커넥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커넥터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때 바깥쪽 1.2배 요만큼은 삽입이 돼야 된다. 이쪽으로는 삽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부속품 같은 경우는 종류는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유형 문제입니다. 옥내 배선공사에서 전개된 장소나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가 시설하는 합성 수지관의 최소 두께는 얼마인가인데 이거는 2mm였죠. 그 다음에 합성 수지제 가열 전선관 규격이 아닌 것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규격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전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기능사 수준에서 외울 필요 없고 이건 이제 52다. 이거는 금속관도 가게 되면 박강, 후강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굳이 그걸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금속관 공사인데요. 금속관은 강제 전선관, 알루미늄 전선관을 이용을 하고요. 내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크다. 기계적 충격이 강하나 내약품성이 부식에 약하고 중량이 많이 나간다. 관 자체가 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설 장소는 모든 곳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금속관 공사의 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합성 수지관과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접속점 없어야 되고요. 이제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 피복. 아까 전에 이제 리머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합성 수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상을 시킬 일이 없는데 금속 전선관 같은 경우는 정말 손상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속 전선관을 위해서 생긴 법이다. 지침이다 이렇게 보여질 거고요. 하나의 교류 회로에 있어서 동일관에 삽입하여 전선으로 인해 발생한 자기장을 서로 상쇄함으로써 전자적 불평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한다라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단상 2선식이 있고 단상 3선식이 있습니다. 자, 단상 2선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선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LN과 LN이 있었을 때 전선관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전선관이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L측과 지금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보게 되면요. 자, L측에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L측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N측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N측에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얘가 한 라인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L은 L끼리만 넣고 N은 N끼리만 이렇게 금속관에 넣게 되면요. 전자적 불평형, 그러니까 전선으로 인해 발생한 자기장을 서로 상쇄를 시켜서 전자적 불평이 일어나서 실제로는요, 관이 뜨거워집니다. 관이 뜨거워지는 게 막 화상을 입을 정도 뜨거워지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따뜻할 정도, 정말 심한 경우에는 잡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안전과 그리고 이제 뜨거워지게 되면은 이제 부식이라든지 내화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식이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금속관의 수명과 설비의 수명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해야 된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엄청 꼬여 있죠. 이게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L1은 L1끼리 모이고 L3는 L3끼리 모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같은 계통 것들만 세트로 묶어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금속관 규격 내용이 있는데요. 금속관 같은 경우는 후강과 박강이 나뉘게 되는데요. 이제 후강 같은 경우는 두께가 2.3 이상이며 안찌름 기준 짝수로 표현하고요. 박강은 두께가 1.6 이상이며 바깥찌름 기준 홀수로 표현한다. 그래서 후강은 짝수, 박강은 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 한 번의 길이는 합성 수지관과는 다르게 3.6m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속관과 이제 금속관 시설인데요.
관과 관지 지점 사이는 2m 이하로 하고 관의 끝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이제 싹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속관과 부속품 시설인데요. 전선관과 접속 부분의 나사입니다. 나사는 5턱 이상으로 완전히 나사 결합이 되어야 된다. 5턱은요, 그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산업안전기사도 나오고, 소방도 나오고, 기술사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다 나오는 그런 문제고요. 마찬가지로 곡률 반경 R은 관 내경의 6배 이상. 아까 전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이게 R이었죠. 자, 금속관 접속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관 커플링부터 유니온 커플링까지 쭉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 노멀 밴드, 링 리듀서, 로크너트, 그다음에 유니온 커플링, 절연 부싱.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답이 주로인 것들이 엔트런스 캡과 로크너트, 링 리듀서, 노멀 밴드, 유니온 커플링, 유니옵션 아니고 다 들어가네요. 그냥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보지 않고 글로 보게 되면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서 눈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금속관 공사를 하게 되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강의를 보통 1학년과 2학년들이 본다고 하면은 금속관까지는 할 일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학교 교육과정마다 다르겠지만 한번 쫙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유형 문제입니다. 금속관 공사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나와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전선관 두께를 1.2m 한다 해서 4번이 정답이고요. 룩아웃의 지름이 금속관 지름보다 큰 경우 사용한 재료는 뭐죠? 링 리듀서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런 평면이 있었고 평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멍을 내가 이만큼 뚫었어요. 근데 관이 이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런 경우에 두 개를 접속시켜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링 리듀서를 통해서 이 금속관과 맞는 링 리듀서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위에다가 루크너트와 부싱을 체결을 하면 되더라. 그러니까 루크아웃이 이렇게 있으면요, 금속관의 크기가 요만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금속관의 링 리듀서를 이 크기만 한 것으로 이렇게 놔가지고 그 다음에 이 노크아웃보다 크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노크아웃 이 구멍은 이제 금속관이 들어오고 원래 노크아웃보다 링 리듀서가 크기 때문에 이제 고정을 시킬 수 있더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금속재 가요전선관입니다. 가요전선관은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의미하고 습기와 추위에 강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나더라. 가요성인 곳에서 밴딩을 위한 별도 공구가 필요하지 않고 배관 작업이 용이하다. 1종과 2종을 나뉜다 해서 여기는 시설 가능한 장소 나와있죠. 다음으로는 이제 배선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쭉 있었던 내용들이 있고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재 가요전선관 규격 같은 경우는 1종과 2종, 비닐피복 1종과 비닐피복 2종이 있는데, 책에 이제 그 각종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부속품의 시설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불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최대한 걷어내고요. 기역과 니은 그리고 시옷, 특히 이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콤비네이션 커플링과 스플릿 커플링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핵심 유형 문제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새들 등을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 간 거리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2번은 가요전선과 금속관 상호 접속에 쓰이는 것은 나와 있네요. 이거는 콤비네이션 커플링으로 아까 써져 있던 것을 제가 봤죠. 다음으로는 이제 케이블 공사인데요. 이제 케이블 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곳에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선은 케이블 및 캡 타이어 케이블,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적당한 방호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아까 전에 봤던 내용들이고, 케이블의 곡률 반경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피복이나 연필 케이블 굴곡부는 외경의 12배 이상, 연필을 갖지 않는 경우는 외경의 5배 이상.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외경만 보네요. 내경이 따로 없기 때문에 외경만 봅니다. 다음은 이제 케이블 트레이 공사인데요. 이제 케이블 트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 종류 같은 경우는 사다리형이 있고요, 메쉬형이 있고요, 펀칭형이 있고요, 바닥 밀폐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요즘에는 메쉬형이 저렴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케이블 공사하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무게도 좀 나가고 가격도 좀 있기 때문에 메쉬가 가장 저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용 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설시 유의사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속 덕트 공사인데요. 이제 금속 덕트 공사는 워낙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주로 공장 내, 사무실 빌딩 등 변전실로부터 인출구 등의 다수의 배선을 수납하는 곳에 사용된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공사 장소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출 장소는 건조한 장소, 은폐 장소는 점검 가능한 건조한 장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식 때문에 그럴 거예요. 금속 덕트 공사의 배선 같은 경우는 덕트 내부 단면적 20% 장치 또는 배선만을 넣는 경우는 50% 이하여야 된다 되어 있고요. 선정을 하고 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트 지지점 간 거리 같은 경우도 굳이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는 것 같고 D와 E는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되고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핵심 유형 문제네요. 자, 케이블 공사에서 비닐 외장 케이블을 조형제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최대 얼마냐? 이건 2m였고요. 금속 덕트에 관한 사항이다. 시선으로서 옳은 것은 해서 열어놓는 게 아니라 막는 것이었고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면 안 되죠. 견고하게 완전하게 접속할 것 이것도 이제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1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2번과 4번, 지금 3번을 읽으면서도 3번과 4번을 읽으려고 했는데 둘 다 정답인 것 같아서 다시 문제를 봤더니 옳지 않은 것은 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트 공사인데요. 또 이제 버스 덕트, 금속 덕트에 이은 버스 덕트. 대전류를 통하는 옥내관선을 시설하는 경우 많이 사용하더라. 그래서 금속 덕트와 일정한 똑같은 장소에 사용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도 한번 쫙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속 덕트와 유사한 경우가 많아요. 버스 덕트 종류는 이제 조금 봐주셔야 되는데요. 익스텐션이나 피더, 이런 거 트롤리. 이게 A, C, D 같은 경우는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더와 트롤리 익스펜션은 한 번쯤은 이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르더라도 시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특히 자격증 시험에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르더라도 이 단어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도 공부의 일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로어덕트인데요. 사무실에서 전화선, 시도선 등 약전류 전선과 전기 스탠드 및 오웨이 기교, 여기는 이제 사무자동화 기기죠. 전원의 약전류 전선을 병설하는 경우 사용전압 400V 이하 콘크리트 바닥 등에 매입할 수 있는 경우 시사할 수 있다. 가장 일상적인 곳에 사용되는 것인데요. 플로어 덕트 같은 경우는 옥내 안에서 은폐 장소에서 점검 불가능한 곳에서 건조한 장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만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플로어 덕트 공사의 배선과 선정, 시설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핵심 유형 문제인데요. 자, 플로어 덕트 공사 같은 경우에 저압 옥내 배선에서 전원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단면적이 몇 미리 이하일 때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정답에는 4번으로 되어 있네요. 플로어 덕트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요 네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내용을 어차피 보지도 못하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은 라이딩 덕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점 간 거리는 항상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조건들, 조형지를 관통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접지 공사를 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한 번쯤은 걸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케이블 트렁킹 공사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노출 장소와 건조한 장소에서 점검 가능한 건조한 장소가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해놓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 같아요. 사실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굳이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정말 안 그래도 양이 많은데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시험 문제 나오면 보지 말라고 해서 안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한 번쯤 봐주셔도 되지만 굳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 쭉 넘어가겠습니다. 금속 몰드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제 지지물 같은 거는 항상 만들어 달라고 했죠. 항상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적당한 지지대를 만들어 시설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수공사 공사인데요. 폭연선 분진 위험 장소의 저압 옥내 전기 설비입니다. 자, 폭연선 분진 위험 장소 같은 경우는요. 1번과 2번. 결국은 뭔가로 인해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이고요. 폭연성 분진 위험 장소는요. 케이블과 금속관, 이동전선, 전기기기 및 부속품 시설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책에 더 자세히 적혀져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 팁을 드리자면 금속관과 케이블이 모든 공사 방법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폭연선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압 옥내 배선 구성 시 가능한 공사 방법 짝 지어진 것은 되어 있네요. 1번은 금속관 CD관 MI인데 MI는 이제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입니다.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이라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은 개장된 케이블 공사 미네랄 인슐레이션. 그 다음에 3번은 CD 케이블 미네랄 인슐레이션 제 1종 캡 타이어. 4번은 개장된 케이블 CD 1종 캡 타이어였는데 정답이 2번이라고 하네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렵죠.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어렵다 싶은 거는 그냥 몇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들 그냥 싹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가연성 분진 위험 잠수인데요. 이제 소맥분, 전분, 유황 등 가연성 먼지가 공중에 떠다니는 상태에서 착화했을 때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 마찬가지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되고요. 핵심 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연성 분진에 전기 설비가 발원이 돼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합성 수리관 공사로 저압 옥내 배선을 하는 경우 전동기에 접속한 부분에서 가연성이 필요할 때 방폭형 부속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은 이제 4번 분진 방폭형 유연성 부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지가 많은 곳은 이제 정미소, 재분소, 시멘트 제조장 등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도 이제 한번 쫙 보시면 되고요. 핵심 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이제 4번이죠. 4번이라고 되어 있고, 사실은 이제 정말 어떤 안전 관련해서는 이제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정말 갑자기 일어나고요. 정전기, 우리가 흔히 느끼는 정전기가 사실은 정말 폭발에 큰 기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연성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전기가 일어나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때문에 이런 이제 먼지라든지 가연성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조금 이제 안전하게 과할 정도로 안전하게 방폭 설비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가연성 가스 등 위험 장소에 저압 옥내 전기 설비 있죠. 마찬가지로 가연성 가스는 프로판 가스나 에탄올, 메탄올 등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내용을 한번 쫙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위험물 등이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핵심 유형 문제에서 셀룰로이드, 상량, 석유 등 기타 가연성 위험물질 제조, 저장하는 장소의 배선 방법이 아닌 것은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건 정답은 이제 1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약류 저장 장소 범위입니다. 화약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약이나 폭약, 화공품을 포함한 화약류 저장 장소. 예전에 이제 레바논에서 대폭발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어떤 화약류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별거 아닌 정전기 때문에 일어났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 가능한 공사 방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약류 저장 장소에서 백열전 등이나 형광등 이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를 시설하는 경우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시회, 쇼 공연장 같은 경우도 한번 쫙 봐주시면 되고요. 배선 설비 같은 경우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굳이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대, 오케스트라 박스 등 흥행장의 저압, 옥내 배선 공사의 사용 전압은 이번에 400V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터널, 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저압 옥내 전기 설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 내용들을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광해설비공사나 산업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스킵하셔도 되는데,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핵심 유형 문제인데요.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부에 시설하는 배선의 사용 전압이 저압일 때 배선 방법이 틀린 것은 나와 있죠. 이거는 정답이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수 장소인데요. 진열장 내부 배선, 우회등, 전주회등, 울타리, 교통신호등 쭉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있는데, 교통신호등과 전기 울타리 내용은 반드시 봐주세요. 그래서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이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냥 넘기더라도 이 2개 정도는 반드시 이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핵심 유형 문제인데요.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 전압이 몇 V를 초과하는 경우 지락 발생 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가라고 되는데, 이거는 150V라고 되죠.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하복내 배선공사 같은 경우는 양은 정말 많은데 이거를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것만 중간중간에 꼭 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스킵하시건 스펙 하시면서 찜찜하시면 보시라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하복내 배선공사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많이 푸시면서, 사실은 이제 기능사 시험은 정말 기출 의존도가 높아요. 정말 이 강의를 다 보시는 분들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바로 기출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저하복내 배선 같이 양이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볼 필요가 없고, 중요하다고 찝어드린 것과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챕터 8 저하복내 배선 공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